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대구에서 이제 심사할 때도 뵌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사할 때 하고 또 이제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용을 이렇게 강의할 때하고 조금 이제 다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아이디어를 좀 많이 듣는 타임이었고 이제 제가 같이 토론하는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마침 이제 우리 주 대표님께서 강의 요청을 하는데 원래 제 전공은 이제 이 경영학입니다.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학교에서 한 18년 정도 강단에 있었습니다. 이따가 이제 우리 이제 현장에 와서 이 창업 지원도 하고 이 대구의 메디시티 이제 의료기관들 정말 지원하고 그다음 이제 제가 또 주요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이 대구의 의료 분야 특화를 이제 해외에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의료 관광이라는 겁니다. 의료 관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예전에 창업에 이 젊었을 때 실패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강단에서 이제 이 강의를 했고 이제 이 필드에 와서는 이제 이 비즈니스 실무에서 이제 물론 이제 이 비영리 쪽이다 보니까 이 시에서 지원 기관이니까 근데 이 많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주로 이제 해외 바이어들 만나서 우리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고 또 이제 의사 연수시키고 교류 협력을 하고 또 지역에 이제 의료 분야 기계들이 이제 수출을 하고 또 이제 이 화장품 분야도 이제 수출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한 5년 정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이 협상에 대해서 좀 요즘은 어떻겠냐. 최근에 이제 제가 영남일보 칼럼을 이제 여러 칼럼 쓰고 있는데 글쓰기는 그런 일반적인 결하고 좀 다를 것 같아서 그 협상 부분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 좋은 자리를 가져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주제가 제가 글로벌 비즈니스 협상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니고시에이터라고 여러분 혹시 영화 본 기억이 나는가요? 니고시에이터는 우리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협상가죠, 협상가. 이 경찰 중에서 협상 전문으로 하는 이제 이 형사가 본인이 이 업무에 말리면서 이 협상이 아주 고도의 협상이 일어나는 시간이 지금 이제 연결해 놨는데 이 시간 되시면 나중에 한번 보고 제가 이 유튜브로 잠깐 연결해 놨는데 한번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이 본문도 있을 거고 고도 이제 심리 부분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번 추천드리는 게 니고시에이트를 한번 보면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데 특히 이제 제일 고민되는 게 협상이죠. 그거 보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죠. 저도 이제 손예진하고 현빈이 이제 납치를 해서 이제 인질극을 벌이죠. 인질극을 벌이면서 이제 손예진과 이제 인연을 만들면서 이루어지는 영화인데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협상이 결국 실패되지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결국은 다 파국에 맺는 이제 결국은 이제 원하는 바는 달성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기업이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협상의 이 심리 부분을 보고 또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이제 영화를 보면 저 영화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는 예측치 못하는 반전들이 상당히 많이 깔리는 영화인데 그 안에 이제 고도의 우리 협상 과정이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들 그리고 또 정보를 모으는 과정들 또 이제 이 상대방을 예측하는 부분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링컨 해놨는데 뭐 시간이 보니까 이 금강산도 19분인데 식사 시간이 얼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 경영학 전공하면서 우리가 글씨적인 부분을 전공해서 우리가 이제 노사관계 이제 노와 사측의 이제 이 박인이 노사관계 우리 노사협상론 부분들이 제 이 지도 교수님이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이쪽 분야를 가져와서 이 노사관계 책을 초기 때 이제 만드는 부분에 같이 참여했고 그래서 도처럼 오래간만에 이제 협상 부분들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래서 이 협상이 뭔가 하는 부분들 정의 그대로 하게 되면 결국은 100% 이기는 게 아니고 타협하는 거죠. 타협을 하는데 바로 이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끌어내는 이 타협 기술이고 또 이제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참 쉽지는 않죠. 당사자 둘이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내가 끼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형태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니고시에이션이고 그 과정들을 오늘 요즘에 이야기하면 과학의 능력을 합니다. 이 협상이라고 부르는 걸 하는데 그래서 이 협상을 할 때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잡아야 되겠죠. 다 가지면 안 되죠. 위너로 테이크에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뭡니까? 큰 고기 잡기 위해서 작은 고기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부 다 욕심내면 이 협상들이 성공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방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이야기하면 이제 뒷부분 잠깐 제가 손자병 이야기 좀 담아놨는데 지피지기가 돼야 됩니다. 먼저 협상에서는 나에 대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이 협상에서. 두 번째는 상대방이 얻고자 하는 게 뭔가를 잘 잡아야 되겠죠. 그 사이에 이제 둘 다 하나의 평행선상이 있을 수도 있고 각기 다른 방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협상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협상을 둘러싼 부분이 우리 양 당사자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제가 베네타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 말고도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협상이라는 부분들은 당사자만, 우리 남북관계가 그냥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이 미국, 중국 다 계획이죠. 일본. 그런 맥락과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상대방은 나하고 어떤 협상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가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협상을 통해서 내가 단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무엇을 기대하는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 협상을 가로막는 이 장벽이죠. 이 장애물들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건가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협상만 우리가 갖고도 상당히 고민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비즈니스로 줄여보면 조금 심플해질 수 있는데 사회로 가게 되면 지금 우리 정치적 협상들 맞죠. 최근 이슈들이 큰 참사도 있었고 그 안에 각종 이 본인들이 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나오죠. 근데 원하는 속내는 안 해놓죠. 이 외곽만 계속 도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협상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절충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협상이라는 부분을 비즈니스에 한번 적용을 해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창업 하신 분도 있고 창업 고민하고 아이템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이제 비즈니스, 업이죠. 시작한 업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저는 이제 이 대학에 있을 때 이 창업책을 새로 쓰면서 OWEH라는 걸 갖고 다시 정의를 했어요. 당신 하는 업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만이 답이 나오는 거죠. 아까 이 오션 펀딩 보니까 상당히 이제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비즈니스를 하는가? 아까 돈 빌려주죠. 돈 빌려주고 다 연결을 허브 역할을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비즈니스는 목적은 뭡니까? 돈 버는 거죠. 돈 버는데 그걸 우리가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이익이 극대화죠. 최대한 많이 벌어서 내 혼자 먹는다?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던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시켜주고 또 이익을 많이 내면 국가에도 기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재벌들 사고치죠. 그런데 사회에 기여한 바가 많았어. 그게 뭔가 세금도 내고 고용 창출도 이루어지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왜 하는가라는 부분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우리 TV 프로그램 내에 성공시대라고 있었는데 성공한 사람들한테 가 물어보면 왜 했습니까? 돈 벌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전부 다 사회의 발전이나 뭐 이런 걸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목적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내가 어떤 분야에서 돈을 벌 거냐라는 걸 명확하게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Y에서 시작하면 누가 하느냐, 내 혼자 하느냐, 다른 여러 명과 같이 하느냐, 또 주변에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구분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혼자, 창업자가 혼자 북치고 잡아치고 다 하면 비즈니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창업을 하게 되면
관계되는 회사도 있을 거고, 같이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이 직접 고용하는 직원들도 있죠. 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 플랜 내에 초기에 내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이 동업자죠. 동업자도 들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의 계획들이 같이 돼 있어줘야. 그래야 이 설명이, 네 혼자 하냐 이렇게 하게 되면 초기 때는 하지만 다음에 어떻게 간다는 부분들도 정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내가 하는 상품이 뭐냐라는 걸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참 두루뭉실해요. 아까 보니까 이 정의가 보니까 내 상품이 뭐냐는 부분들을 이 설명이 참 잘 되던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상품에 대한 거를 다른 상품과 차이가 어떻게 있고 내가 다룬 부분은 무슨 분야에 관련된 거라는 것을 잘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자기 비즈니스 한번 그려보라고 해요. 그리고 내 상품과 내 제품과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현재 시장에 있고 그 중에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이 웨어리죠. 내가 사업하는 데는 어디서 하는가. 아까 지역적으로 말씀드린 게 됐어요. 대구, 경북, 제초고, 또 이 창업이나 이 중간에 일어나는데 이제 이 투자도 해주고, 투자를 이끌어내고, 또 이 대출 형태의 투자 부분을 연결시켜주고, 이제 그런 부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시장이 어딘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 시장에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 포지션을 잘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내 제품과 내 비즈니스 하고 있는 위치가 어딘가를 그 지역적인 부분도 될 것이고 비즈니스 영역이 될 거고 서비스라고 해도 워낙 요즘은 복합적으로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에서 이 비즈니스 하고 있는 시장 영역은 어디에 있다. 그리고 이 경쟁자들은 누가 있고 또 신규일 수도 있고 완전히 그렇죠. 그러나 기존에 이미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나의 포지션은 어느 것인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래야 요즘 우리 마케팅 얘기 많이 듣죠. 이 타겟 고객한테 포지셔닝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정의하고 만들어 봐야 된다. 지난번 아이디어를 쭉 나오는데 다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걸 쫙 이렇게 일목요연 정리해 놔놓고 가야 본인한테 부정을 채울 수 있거든요. 자, 이 세 번째는 웬이죠. 근데 창업을 하면 그때부터 계속 웬입니다. 창업 계획할 때도 언제 내가 창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내가 뭘 달성해야 되고 IR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어느 시점 돼가지고는 이 신제품을 어떻게 낼 것이냐 또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이 시간 타임에 대한 계획을 기본적으로 짜봐야 됩니다. 현재 내가 있는 시점에서 최소한 근데 이제 창업 계획서 여러분 짜보니까 5년 뭐 이래 이야기하죠. 5년은 어려워요. 5년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근데 5년 뒤에 큰 그림을 그리고 1, 2년 내에 내가 달성할 부분들의 이 비즈니스 부분들을 계획을 짜가지고 만들어내봐야 된다. 그런 말도 이 스톤이 있어야 거기에 맞도록 행동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달성이 되지 않으면 계획 부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반복해보고 거기에 맞춰가야 되죠. 원래 그래서 이제 계획이라면 100%다 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참사 같은 경우도 이 미리 전지전능하게 예측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과 계획들이 있어요.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OW입니다. 이 OW에 의해 가지고 내 비즈니스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된다. 그 다음 이를 갖고 아까 목적이 뭐죠? 궁극적인 목적이 왜 하느냐에 있어 how to죠. how to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전략입니다. 그 중에 협상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how to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경리학에서는 이제 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how to는 플랜도 시라는 맥락에 각각의 제품 생산부터 해서 제품이 팔리는 부분 크게는 그렇게 그려지고 그 안에 각각의 이제 이 경영적인 요소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 공부하는 데만 해도 몇 년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짤막하게 내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의 문제마다 이 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형태가 이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는 왜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짧게 이제 표현들 한 표로 여러 번 만들어내면 그게 저는 4계획 시작이고 그게 반 이상이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창업계획서 보게 되면 막 이 자금 조달 계획부터 시작해 마케팅 계획, 그 다음에 막 이래 하면 그거는 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그냥 페이퍼워킹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훨씬 더 이 비즈니스 하는데 훨씬 더 이 실패 위험에서 성공보다는 실패하지 않고 지속되다 보면 그게 이제 장기화되면 성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 이제 협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제가 좀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과 이 질문과 대답하는 쪽에 좀 시간을 줄게요. 보니까 앞에 일방적 들으면 심심하기도 하고 정작 본인들 묻고 싶은 이야기 뭐하니까. 자, 이 그림 작가 재미있는 그림이라 제가 따왔습니다. 자, 여기 고개는 중고 자동차 이제 산업 매매하는 과정들입니다. 자, 여기는 협상을 전문으로 하는 협상 심리학을 전문으로 하는 이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예금맨입니다. 근데 둘이가 중고 자동차를 사는데 협상을 하죠. 제일 큰 거는 뭐 이제 가격이죠. 가격이나 다른 보정의 서비스들이나 이렇게 이런 거 있는데 누가 승리할 것 같아요? 더 나은 이득을 찾아요. 실제 이제 요 그림을 그려놨는 설명은 그겁니다. 결국은 아무리 이론이 강해도 실무에 있는 사람이 가장 협상을 잘한다. 왜? 자동차 거래에서는 이 교수가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정보가 부족하고 중간에 본인이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해야지 갔는데 가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은 실무란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론보다는 기본적인 지침 부분에서 그 다음에 실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외치면 협상이 안 되겠죠. 이 현상은 여러분들 많이 보죠. 특히 요즘에 재밌는 것들이 이제 국정감사부터 쭉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가죠. 근데 그 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협상 부분들이 대상이 거기가 아니죠. 자기들은 그걸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 베트나와 조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트나는 이제 약자입니다. 이 베스트 오토리티브 네고시에이트 데벨롭먼트 해가지고 협상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이 베트나라는 거는 현재 내가 진행하는 이 협상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왜?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죠. 그 믿는 구석이 뭔가 하면 이 협상이 실패해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다른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마련을 협상이 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베트나를 세상에 좋고 현재 협상 부분이 가장 좋겠지만, 자, 그것이 안 되더라도 내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파트너를 만나서 협상을 하는데 안 되면 어렵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 일반 우리 시장에 보게 되면 그 상인들하고 손님들하고 그래 하죠. 협상 많이 하죠. 가격 협상하기도 하고 돈 뭡니까 5,000원짜리 사면서 물건 더 달라 그러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100%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가는 사람도 있지만 안 사가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그 옆에 이미 다른 상점이 있고 또 상인 입장에서 뭡니까 다른 고객이 있죠. 근데 이 베트나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1시간 내로 물건 5,000원짜리 파는데 신랑이 하다 보면 다 놓쳐버리죠. 그래서 뭔가 빠른 시간 내에 이 결론을 내리는 부분들인데, 거기에는 그 뒷부분에 있는 게 바로 이 베트남입니다. 다음 부분에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협상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베트남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협상에 임해가지고 진행되는 거는 이 바게닝 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존 오브 파서블 어그리먼트에서 합의 가능한 영역을 그려놔야 됩니다. 나의 마지노선은 어디고, 저게 마지노선은 어디고, 내가 바라는 최고의 이 고점은 어딘가라고 그 안에서 이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최저점이 뭔가 하면 베트남입니다. 이거 안 되면 저점이 무너지면 포기를 하고 베트남을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거를 잘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협상에서 우리가 뒷부분은 잠깐 이야기도 하겠지만 협상은 가장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가 조합돼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또 협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을 영어로 이제 우리 해글링 이제 협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창업을 하고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돈이죠, 돈. 근데 상대방도 이 돈이 되겠죠. 근데 실제 들어가게 되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최저가 가격에 사기를 원하고, 자, 이 판매자 선호도를 한번 보니까 이 가격보다는 뭐죠? 내가 얼마만큼 계약을 해주느냐. 지금 현재 이 물건을 이 단타로 마진을 1000만 갖고 할 거냐, 아니면 계속 1년 또는 몇 년간 계약을 맺고 이 500만 원 가지고 갈 거냐.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아주 중요하죠. 보장받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 내에 신뢰가 쌓이게 되면 더 많은 구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판매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 거래 가격을 생각하는데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공급자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실제 조사해 보니까 이 기간이고 그 다음에 규모입니다. 얼마만큼 사주느냐. 이 물건의 단가는 이 판매가라고 이야기하죠.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근데 단가는 나는 절대 연월이 없어. 못 깎아주고 나는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큰 걸 놓치는 거죠. 그 협상 부분들은 뭔가 하면, 그래, 그러면 그 물건 가격 깎아줄 테니까 얼마만큼 살래? 물건의 양에 따라가지고, 지금 일반 소매점에 파는 거는 정착가죠. 근데 소매점에도 갈 때 여러분들 할인 받죠? 한꺼번에 많이 사면 깎아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 협상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협상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격이 아니라 계약 기간, 규모, 그 다음에 공급 방법, 어떻게 하느냐. 실제 이제 국가 간에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서 가장 이슈되는 게 이런 것들이 1, 2, 3이 결정되면 이게 선적을 어떻게 할 거냐부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장 핵심 이슈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 세금 문제부터 보험 문제, 그 다음에 화물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 부담할 거냐, FOB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게 결렬돼가 된 경우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배보다 배꼽이라는 게 초기 때 진행될 때 이 물류 비용이 워낙 심한 경우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참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 백신 받을 때 이 백신이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온 이 비용 부분이 엄청납니다. 누가 선적 비용을 부담을 할 거냐. 그리고 독점하고 있을 때는 사는 사람이 무조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출발하는 항에서부터 나머지는 전부 다 사가는 사람, 그럼 우리나라 국가가 그때 다 부담을 한 겁니다. 그 비용이. 그래서 이 백신 단가 가격도 있지만 이 중간에 오는 이제 공급 부분들에, 특히 무역 부분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이제 안 된 케이스가 봤어요. 의료기기 장비인데 이 장비 값이 이제 한 10억이 됩니다. 근데 이 선적 비용이 이래저래 하니까 한 2억 가까이 나와요. 근데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결렬이 된 케이스가 이제 중국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AS 부분도 있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구매자는 네 번째로 이야기했는데, 이 판매자 입장에서 같이 3을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들 AS 기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용자의 부족도 있지만 계속 그거를 AS를 10년, 20년 평생 해줄게. 그러면 그 AS 하다가 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급대에서 매우 또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우리가 쉽게 이 실수하는, 놓치는 것들이 바로 이 해글링이라는 부분들을 잘 벗어나고 대안들을 찾고 그 대안 안에 윈윈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것만 고집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뭔가 하면 이 상대방이 원하는,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 부분을 양보하는 대신에 내가 얻어야 될 거는 계약 기간일 수도 있고 계약 규모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는 뭐 하면 가격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나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자,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가격입니다. 그런데 나의 목적은 앞서에 다른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딜하는 과정들이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치킨 게임처럼 이제 가격 부분으로 되면 베트남에 따라 바뀌는 거죠. 자, 협상 부분들 참 쉽지 않죠.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게 분배적 협상인데, 근데 결국은 결론에 우리가 정치권만 나머지에 파고가 없습니다. 이 통합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죠. 지금 이제 북한의 미사일 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거기에 원하는 게 이 치킨 게임처럼 그게 아닙니다. 원하는 것들은 지금 뭔가 하면 자기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미사일 쏘고 하는 거는 이 내가 살 수 있도록 이 풀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 도발이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쉽게 풀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서로 이제 딜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인데,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는 게 내 입장만 보잖아.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길어지고, 그 다음 진전도 별로 없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원칙에 의해 가지고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협상들을 가고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부분에 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거는 내 비용을 낮추면서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이런 협상 부분들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협상에 임하기 전에 이 고민해야 될, 앞서 제가 말씀했죠. 사전 조사를 반드시 해라.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라. 그리고 이 성급하게 단정 짓지 마라. 이 외에도 또 뭔가 하면 이 협상 진행이 될 때 나타난 인식의 문제하고 대화의 기술, 그리고 의제를 뭘부터 잡아갈 거냐. 내 목적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 계약 기간이나 이 양일 수 있는데 초기는 가격을 잡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협상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결국은 내가 마지막에 끌어낼 부분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탕화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게 이 진행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던 바탕화가 깨지는 거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제2의 제3의 그거를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협상 들어갈 때 중요한 게 이제 이 말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침묵이금이 아니고, 또 이 문화적 차이를 고려를 하고, 제가 뒷부분에 이제 좀 이야기할 건데, 참 이 국가마다에 따라 비즈니스가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집회했던 자기 약점을 파악하고 작전 계획 체크리스트를 짜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거 다 상대방한테 내놓으면 안 되죠. 짜놓고 머릿속에서 근데 한 번으로 협상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협상 진행할 때 이 첫 단추를 잘 빼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해서 불쾌하거나 다르게 가버리면 보통 이 협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뺄 때는 상대방에 대한 좋은 점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 당신 대단하다는데 뭐 이렇게 가면서 이제 보통 이 관심을 끌어내고 첫 단추를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상대방이 표현하는 바디 랭귀지와 신호를 잘 잡아내야 됩니다. 그 모션 속에 뭐가 있는가를 유심히 봐야 되죠. 내 이야기만 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이 표현하는 이 비언어적 행동들에 유심히 살피고 그 안에서 원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때로는 설득도 시키고, 때로는 회유도 하고, 압박도 넣고. 실제 여러분 아까 제가 했던 두 영화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이 다 흘러 들어갑니다. 그냥 순조롭게 가는 경우들이 없죠. 그리고 또 이 체면을 유지해야 된다. 필요할 때는 숙이고, 또
또 협상 진행되면서 갈 때는 또 파트너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편안하게 여유롭게 진행해라. 그래서 이제 직관과 유머를 활용해라. 자, 난관들이 항상 나오죠. 이 꼬여갑니다. 특히 이제 이 협상의 전문가들, 어떤 사람은 아주 말 안 통하는 사람도 있죠. 이 답답해 미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내 바이어예요. 그래,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런 고민들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때는 뭔가 하면, 본인이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나서서 왕관 협상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결정을 줘야 돼. 결정을 해버리면 끝나죠. 그런 경우에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대리인을 시켜서 첫 번째 마지노선은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고 던지고, 그래서 요구사항이 옵니다. 그러면, 자, 뒤로 오는 거죠. 그래서 최종의, 이제 이런 형태의 이 왕관 협상가 같은 경우에는 최종의 마지막에 협상이 마무리될 때 보내는 거예요. 그런 형태들도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봐야 되고요. 또 상대방이 던지는 속임수나 허세 부리고 인신공격이나 이 정보 왜곡이나 또 막판에 뒤집는 경우, 이 막판에 뒤집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게 우리 사회주의 국가 쪽에, 특히 중국 쪽에 많습니다. 실컷 믿고 다 해놨는데, 우리는 에너지 소금 다 해놨는데 막판에 이 조건 변경을 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꼼짝 말아야 되는 거죠. 이미 이제 배에 선적하기 직전 돼가지고 부상항에 가둬 놨는데 이 계약 조건 변경 아침에 나갑니다. 자, 그런 경우도 참 무수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 따라가지고 이 달리 접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답이 없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내하고 이루어졌던 선례나 다른 사람의 선례를 항상 찾아보고 그 선례에 따라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 협상이라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본인과 상대방이 밀고 당기는 과정 내에서 찾아가는데 그 절충이 안 되죠. 그 절충이 안 될 때는 이제 선례라는 걸 제시를 하고 그 선례에 맞춰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 부분들에서도 안 통하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내 배트, 그 마지노선이 넘어지잖아요. 그럼 배턴을 갖고 드랍을 하는 거죠. 야구도 잘안 나오고 싶지 않나? 자, 여기에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또 요즘 MBTI가 시작해가지고 뭐 직업 분석하고 이거 다 해봤죠. 근데 본인은 나는 어떤 협상가란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근데 그냥 본인 밖에 던져놓으면 안 되고, 이 하버드 스쿨에서, 하버드 이제 비즈니스 스쿨에서 협상 수업하는 내용들, 능력, 역량 부분들 같이 담아가지고 해주는 건데,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저겁니다. 협상은 사람과 벌이는 전쟁이다. 단지 일반 것 없이 쉬운데 그렇지 않죠. 똑같은 사람 부분이니까. 그래서 70분만 인성이라는 부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인성, 내에 대한 인성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내가 생각해온 이 생각들을 과감하게 깰 때 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타임에서는 생각의 융통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아까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그동안 내한테 익숙한 패턴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공수능하게 가야 되는데 계속 이 우물쭈물하면 이 일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협상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목적지향적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다 보면 본인이 원래 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이야기 쭉 가다 보면. 그리고 또 이 협상이랑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몇 번 만나다 보면 전혀 내가 계획지 않은 방향으로 쭉 일만 더 커지고 중간에 해가지고 흩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 애초에 내가 이 지향했던 목적 지향적인 행동과 그 다음에 역지사지하는 노력들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요한 게 또 언어 부분들인데요. 이제 제 경우는 이제 제 직원이 언어 끈별로 다 있어서 저걸 하는데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게 이제 그 문화에 맞는 이 언어를 던져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언어 예술가도 되라는 게 길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 번씩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언어를 한번 생각하고 협상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중국에 가서 중간에 이제 여러 바이어들 만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중국 사람들은 우리 연초되면 원래 중요한 거를 그 한자 사자성어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중국 사람 그걸 아주 중요시합니다. 특히 이제 높은 사람의 위로 갈수록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원래는 뭘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고민을 했던 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처음 시작을 하니까 그 발표를 얘기를 먼저 하고 가는데 출탁동시라는 걸 얘기 구상을 했어요. 근데 출탁동시를 이 현지에 있는 우리 통역이 그 청와대 출신이고 한국 학생인데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언어를 사용할 때 사전에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데리고 이 언어를 배우지만 이제 아까 앉아서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는 보니까 높은 사람이나 아주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면 아주 높게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출탁동시는 알이 깨기 위해서는 의미가 바깥에서 쪼아져야지만 안에서 이 새끼도 같이 쪼아야 알이 끼어져 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뭔가 하면 내외국을 서로 협력해야 된다. 손잡고. 그래서 제가 출탁동치 이제 일치월장이라는 이야기를 했더니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좀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대구에서 왔다가 제가 본 적도 안 하다가 이제 한마디씩 하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조금 달라지는 이런 것들도 사실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 여러분들의 문화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언어 부분들이나 그 나라의 속담들이나 가는 것들을 한 번씩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갈 길이 바쁜 게 없잖아, 너무. 자, 협상, 우리 상대방에 대한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자, 아까 이 한국연 협상에서 봤죠? 강경한 적대자, 특히 인질범, 술수노 이런 쪽은 참 어렵죠. 이런 스타일들이 있으면 목적을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스타일들이죠. 왜? 협상력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인질범 사살 막 시키고 하죠. 자,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참 대응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한 접조자, 이 검술 좋은 부부처럼 이제 그런 경우는 동업자인데 우리 항상 이제 이 협상을 하는데 줄다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서로가 보완되는 이 비즈니스 파트너는 이 협상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유형들도 있고, 자, 이 협조적 경쟁자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죠. 때로는 동반자였다가 때로는 돌아서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이제 보통의 협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우리가 전략적 선택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죠. 이제 전략적 제휴라는 이야기 이제 스트레이트 어널라이시스라고 얘기하는 플라이언스라고 얘기하는 그게 뭔가 적과의 동침입니다. 언제든지 내 적이 될 수 있다. 왜? 내 지금 이 같이 하는 파트너가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 이 동조에 있는 사람이 제안을 오면 신뢰가 형성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협조적 경쟁자 부분들은 늘 바깥으로 묻지만 경계를 가지고 가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유형 구분을 해놓는 이 스타일들이 있던데, 자, 이 트럼프처럼 내 중심으로 주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항상 뭡니까? 밝고 진행하는, 밝게 이 사람들하고 사교로성을 막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안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신중형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게 이제 신중형입니다. 신중형 경우에는 이 본인이 자료와 근거해가지고 하나하나를 전부 다 왜 그래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뭔데?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일본 비즈니스 스타일이 신중형입니다. 자료 요청들이 쭉 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전문 용어를 쓰면서 이 논리적 답변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일본 비즈니스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쪽에도 주로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뭘 줄 필요도 없는 내용인데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는 뭔가 하면 본인이 그런 전문적인 자료를 준비해 가야 된다.
자, 여러분, 뭐, 이 제수의 딜레마 요즘에 많이 듣죠? 최근에 우리 대장동 사건에서 이 제수의 딜레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이 가는 걸 택할 것 같아요. 자, 둘 다 이 자백하면 가장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죠? 둘 다 침묵하고 끝까지 버티면 가장 적은, 둘 다 가장 적은 걸 받습니다. 근데 이 제수의 딜레마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뭔가하면 둘 중에 한 명이 빠져나오고 한 명이 중령을 받거나 둘 다 사는 경우가, 둘 다 결국은 자기한테 이 처벌 부분들을 같이 받아가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현재 뭔가 하면 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밀러갈 가능성이, 대장동 사건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 게임 이론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이 게임 이론 부분 제수의 딜레마는 우리 협상 안에서도 항상 나오게 됩니다. 둘 다 포기할 거냐, 둘 다 이걸 억지로 받아들일 거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이처럼 아까 베트남을 고려하면 협상 결렬하는 게 가장 손실을 적게 보는 다른 대안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둘 다 이 억지로 맞지 않는 걸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서로 합의하지 않는 것보다, 거래하지 않는 것보다 더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바로 이 케이스죠. 자, 이 협상을 마무리할 때는 이 베트남 기준으로 최저선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원치 않았던 목표에 안 맞으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이미 들어가면 그동안 투자한 게 노력한 시간이 아까보가 결국은 악수를 뜨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항상 본인이 스스로 그 목표를 가지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이 파트너가 계속 생길 수 있어요. 협상 과정에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모으고 진행하다 보면 그런 파트너를 계속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둘 다 뭡니까? 현재 우리 협상하는 거 더 나은 파트너가 되면 협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각자 더 따로 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나의 파트너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 파트너를 찾다 보면 또 이제 더 나은 조건이 없나를 찾아보면 더 나은 새로운 파트너 또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지속적 협상 과정 내에서도 나의 이 협상 대상자도 있지만 내한테의 파트너 부분들도 계속 그 과정 내에서 자꾸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 스탠포드 이 연구소에서 문제 해결 방식 이런데 저는 이게 상당히 이제 괜찮은 툴로 제가 한 13년, 14년 전인가 제가 기술 사업할 때 이제 스탠포드 코디네이터로 이제 갔었어요. 그때 보니까 이 툴이 상당히 다른 우리 경영 내에 또 비즈니스 전략 내 여러 툴들이 있는데 가장 실용적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협상에도 쓸 수 있고 다른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나의 니즈가 뭐고 내 파트너가 니즈가 뭔지를 알고 접근을 하고 거기에 맞는 내 어프로치, 나의 접근은 어떤 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가를 제안을 하고 거기다 솔루션을 만들고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내한테 달성되는 건 뭐고 상대방한테는 달성되는 경우가 뭐고 우리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얻게 되는 경쟁력이 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NABC 툴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협상에 여러분들 적용하면 실제 많이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보통 이 카드로 만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이 협상을 하면 협상 테이블에 가야 되죠. 이 앞에 그래서 뭔가 하면 후킹이라는 게 있어요. 후킹. 제가 낚시할 때 하다 물고기 저거 하죠. 찌하다가 딱 걸리면 그때 잡아 올리죠. 후킹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협상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 좀 더 합의 여러분 생각한다 그러면 합의 후킹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아주 기막힌 제품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핸드폰 있죠. 좀 중간에 안 깨졌습니다. 좀 깨졌죠. 내가 개발했는 게 보니까 보호 필름인데 아무 던져도 안 깨지는 거예요. 이래 좋은 게 있는데 이거를 이 삼성에 납품을 하고 싶고 들어가는데 안 돌려주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피칭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갖다 놓고 한다면 안 되죠.
저희 삼성의 중요한 이제 사장단 임원이 환불을 안 해주죠. 근데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이 우리나라 경우 접근이 어렵습니다. 해외는 이제 이 임원들은 관계없이 열어놓는 경우들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회장이 차가 오면 핸드폰을 저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앞에 차오는데 세게 쾅 때려. 그럼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한번 핸드폰 한번 보러 맡겨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후킹이라 그러는데 그 협상 테이블에 가기 위해서는 그런 후킹을 여러분들이 이 협상 대상자가 정해지면 접근을 협상은 그냥 테이블 가야 되죠. 그 전에 이제 그런 후킹들을 또 같이 고민을 하게 되면 이 협상하는데 아주 좋을 거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바쁜 사람한테 협상 들어가기 위해서 이 들어가는 이 회장이 되어도 아주 이제 나한테 중요한 거거든 아주 바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엘리베이터 피칭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1분 30초에서 2분 내에 핵심만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서 갈 때 전달해주는 서류가 아니고 짧은 말에서 NABC라는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분들도 알 건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다른 부분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 시간이 다 됐구나 하는 쪽에 이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 되면 이 툴을 갖고 시작을 보통 그런 이런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손자병법 알죠? 손모가 짓는 이 모공편에 보면 지피적이면 100점 불태고 자, 이 적은모로 내 혼자 알면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뭡니까? 그 다음에 두 쪽 다 모르면 내전 필패 할 때마다 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협상을 할 때 용간, 요즘 치면 간첩입니다. 간첩을 잘 활용해야 된다. 간첩도 여러 종류가 보니까 향간, 내간, 방간, 사간, 생간이 있는데 향간은 일반 주민들 일반 간첩이고요. 관리로는 고정 간첩, 그 다음에 이중 간첩, 때로도 이중 간첩한테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배반하는 간첩들 있죠. 그런 경우에 거짓 정보를 줍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실제 막 드라마 할 때 많이,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봤죠. 가장 좋은 거는 생활에 오는 간첩. 역할을 다 해요. 그래서 생간을 가장 좋게 봅니다. 자, 이 토론 부분들 때문에 좀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 케이스들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대구 의료관광진흥원에 최근까지 포함 지금 11개 국가에 27개 해외 홍보센터가 있어요. 그 전부 다 우리 바이어를, 현지인들을, 우리 외국인 환자를 많이 유치를 하는 쪽에 이 인연과 실적을 보고 자기 돈 투자하는 거, 그걸 열어주는 이제 그 열어주는 게 우리 홍보사무소입니다. 메디시티 대구 이제 홍보사무소인데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코트가 여러분 들어가죠. 그건 다 국가 돈으로 파견을 가는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 메디시티의 의료 관광이라는 걸 갖고 비즈니스 할 사람한테, 자기도 투자하는 사람한테 열어줍니다. 그래서 따로 돈 들어가는 거 없으면서도 효과는 크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27개까지 열었는데 그 외에도 지금 바이어를 제가 한 5년간 한 3,000명 만나겠대. 근데 그 중에 이제 한꺼번에 뭐 수십 명, 100명까지 만날 때도 있는데 이 나라마저 이 특징들이 상당히 이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많은 이제 만나는 쪽이 이제 우리 중국인데요. 이 중국에는 이제 바이어들 모아서 이제 몇 명이 오고 난 후에 그 메디시티 중국 협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체 사장 300명을 통해가지고 별도 회사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연합을 해라. 그렇게 이제 만드는 과정인데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여러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민족도 다양하고 그 지역에 따라가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비슷한 게 갖고 있지만 중국 사회주의 갖고 있는데 북방 쪽에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몸이 강해야 됩니다. 술을 잘 마셔야 됩니다. 술을 잘 마시면 비즈니스가 아주 쉽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못 마시면 내 주변에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주라 그러죠. 독한 술. 바이주 52도짜리 이런 거를 중국 모든 지역의 친구가 되기 시작은 석 잔을 옛날에 좀 못한데 마시거든요.
심한 경우 북방에 가면 이 우리 맥주국 같은데 이 따라가지고 3배주를 합니다. 저는 한 4배주까지 먹은 적도 있는데 저는 비행인데 여기 우리 집에 이제 경주 같은 시의 시장이죠. 당석이 저보다 한 4살 정도 어린 사람인데 이 신민시라고 이제 심양 저 북쪽에 옆에 있는 이 도시인데 이 당대표가 저 만나려고 이제 시장이 온 거예요. 우리 쪽에 이제 부시장이 대구 왔다가 들어보니 꼭 만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왔는데 이 천하람이라고 우리 메시지를 가면서 근데 거기 이제 특산물 나오는데 그거를 한 20번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만나가 아주 이제 보기 잡고 이제 자기는 술을 못 먹는데 와서 술을 마셔야 되고 자기 집, 중국어 원래 석자인데 자기 집에 넉 잔을 먹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 제 옆에 이제 신입 지금 이제 한 달 된 친구 이제 교육시킨다 데리고 갔는데 야, 너 이제 그거 보더니 위장병 생겨가지고 그럼 못 먹는다 그러지. 그래가 잔을 권하는데 석잔을 마시니까 이게 한 잔씩 이만큼 부어오는데 넉 잔째니까 목이 넘어가고 바로 이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 먹는다 그래. 이게 몸 죽는다 하니까 이 친구 이야기가 같이 건배하는데 죽는지 안 죽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같이 건배인데 저는 혼자 내 잔을 먹고 그거는 뭐 하면 시장이 한 잔, 시의 의장이 한 잔, 부시장이 한 잔 이러도록 하니까 그래가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이제 몇 잔을 마저 토하고 이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토할 걸 알면서 왜 먹냐 당신가 참 이상하다 하면서 아니 안 먹으면 안 보내줄 것처럼 하는데 먹어야지. 그런데 뭐 하는 이야기 따그 이야기. 당신 가서는 처음 보던데 오늘 처음 봤지만 당신은 이제부터 따그다. 같이 필요한 부분이 되지 모든 건 자기가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 저도 이제 술로 나를 쓰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까 예를 들면 이 북방 쪽에는 특히 자기 위세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같이 직접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몽골 쪽에 가면 1대1입니다. 근데 그러면 진짜 몽골도 마찬가지로 이 음주 부분들, 그러니까 술이나 이걸로 인연들이 우리 못 사는 국가들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남방으로 가면 중국 남쪽으로 가면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이 남쪽에 가면 상당히 이제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적 교류, 우리 경상도 호남처럼 문화적 교류 공감을 상당히 이제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좋아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문학하는 건 우리 이제 수혜도 있고요. 도자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죠. 우리 치면 우리 한복처럼 중국 전통 그것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만들어갑니다. 바로 이제 중국의 특징은 본인들이 의도하는 걸 처음에 내놓지는 않고 이제 던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놓는데 이 끝까지 가봐야 되죠. 그 먼저 크게 너무 기대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마지막 때가 이 변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국 비즈니스 할 때는 항상 뭔가 하면 이 협상을 할 때 내가 이 금전적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전에 먼저 그만큼 신뢰가 형성됐겠죠. 거기에 대한 돈을 미리 받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계약서는 정말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국 쪽에는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가 항상 이 다른 사회주의국가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원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을 껴야 되고 우리 쪽에도 이 공공성을 띠는 대상으로 가야 자기들도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비즈니스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옆에 공무원을 타가가면 훨씬 잘 됩니다. 왜냐하면 권한을 공무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하고 베트남 똑같은 사회주의 국가인데요. 공무원 부를 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한테 돈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공공성을 빌리기 때문에 높이 갈수록 돈을 더 많이 댄다. 그래서 중국이나 이 베트남 이제 사회주의 국가 이런 정세는 이 공무원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특히 베트남 경우에는 처음에 모든 걸 읽었는데 이제 나중에 언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비즈니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제가 겪어보니까
모든 일이 협상이 진행되거나 짧게 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전부 다 서류로 남겨놔야만이 나중에 된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도 전부 다 서류 해가지고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하면 실컷 이야기했다가 다른 데 있으면 다 돌아버려요.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베트남 비즈니스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거를 서류화 시켜놔야 된다. 자, 몽골은 한국 비즈니스하고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구는 적은데 이 소비재 제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집중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대기업 브랜드가 이런 형태가 아니고 잔잔한 형태의 이 브랜드가 인지도 낮는 것들이라도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이제 이 본인들이 써보고 좋으면 집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쪽에 주로 이제 우리가 화장품 쪽도 많고 이런데 몽골 비즈니스 때문에 계속 잘 돼요. 그런 이 부분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 시야에서는 상당히 비즈니스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입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현지에 러시아하고 시야에서는 현지에 이 어느 정도 안착되어 있는 파트너하고 또 파트너가 안 되면 이제 다른 사람 통해서 그 부분들이 먼저 형성돼야 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이 협상도 진행이 됩니다. 그 러시아 쪽은 협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이제 러시아가 그런 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이래 관리들 만나면 전부 다 목이 뻣뻣하고 이 내가 낸 데는 상당히 강한 자존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이 신뢰받을 수 있는 이 대상을 통해서만 돼야 좀 러시아 비즈니스가 잘 이루어진다. 근데 한번 이루어지면 고마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남아 같은 경우는 자, 필리핀, 뭐 태국, 캄보디아 좀 비슷한데 필리핀하고 캄보디아는 결국 마찬가지로 이 정부 관리를 잘 활용을 해야 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면 쪽은 주로 우리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일본 여러분들 좀 관심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시작할 때 금방 된다는 기대를 하지 말고 협상에 가도 최대한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걔네들이 올 때까지 보통 심한 경우는 제가 2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면 잘 돼요.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하여튼 기본적인 건 일본 사람 쪽의 비즈니스는 장기 레이스를 가지고 가야. 그래서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제안 들어오고 협상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맞춰가 주지. 거기에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막 진을 빼고 나면 스탑돼 버립니다. 한 1년 얼마 되다가도 중간에 공모할 것 같은데도 이 매뉴얼 해야 되고 쟤네들 돌돌이 두대를 못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실패하는 경우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 이야기 할 시간을 만들어 최대한 했는데 조금 꽉 차버렸는데 혹시 이제 질문 있으면 한 몇 분 받고 갈게요. 예. 강의 잘 들었고요. 이제 협상할 때 각각 을이라는 게 존재는 하는데 을이 이제 협상을 임할 때 좀 최고의 방법이라든가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협상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첫 타임에 했던 갑을 관계에 진행할 때 베트남이라는 것을 항상 그게 제일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갑을 관계에서 이 협상이 내 목표한 게 있죠. 초기에 을 관계에서는 따라가는 게 구조가 있는데 내 베트남을 가지고 언제 가는 날 이게 안 맞으면 던진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대기업이 밑에 가듯이 주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가격 엄청 부려지죠. 근데 거기에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실패하세요. 거기에 넣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제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아, 이거 봐라.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자기 아까 이 마지노선을 항상 가지고 갑을 간 게 당연히 이제 갑한테는 잘 보이고 예를 갖춰주고 이건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협상의 우선순위에 된 것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되죠. 근데 마지노선을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좋은 거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보통 이제 가격 부분도 될 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아까 대금 결제 방법도 될 수 있고 한데 이 각각 할 때는 뭔가 하면 내가 가장 지금 우선순위를 정보를 절대 먼저 노출하면 안 된다.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죠.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얘네 이것만 해주면 이게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에 얘네들 그쪽에 집중을 하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뭐 시스템도 따라가게 단 이건 해줘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략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또 혹시 해외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케이스 이야기 하시고 들어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막판에 뒤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보통 어떤 거 가지고? 가격 갖고 그러진 않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화물 순적 조건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에 이제 비즈니스 할 때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부에서 중간에 갑자기 이거 안 돼. 뭐 이렇게 나오면 이 걔네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위약금은 안 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중간에 가장 쉬운 게 물량을 갑자기 예를 들어 10,000개 오기로 했는데 이제 10,000개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때까지 100,000개 달라. 안 그러면 안 된다. 가격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럼 물량 줄이진 않아요. 근데 느닷없이 내 생산 캡도가 있는데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형태로 그게 이제 뒤집는다 하는 건 걔네들이 이제 드랍을 하는 거예요. 드랍하는데 사람 너무 믿어가지고 막 실제 여기 제 아는 업체 사장은 이 코로나 터기 직전에 이제 5만 톤 계약을 받아요. 그 마스크팩 고가 5만 톤 하면 돈이 그게 이제 판매가로 10억이 돼요. 원가는 뭐 한 6, 7억 좀 되겠죠. 자기들 능력 공급가가. 근데 해달게 다 만들고 주문다가 이제 컨테이너 실으려고 하는데 코로나 터졌다고 이 스톱이 올 스톱. 근데 이 문제가 그거를 갖다 버릴 수도 없고요. 보관 비용도 비싸고 얘네들 한 개도 해결 안 해요. 중간에 올 스톱이기 때문에 막판 뒤집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창업기업인데 올인해가 중간에 막 하는데 거기에 돈을 줘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보관 비용 들어야 될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1년 만에 다 처리하긴 처리하던데 등 처리를 그만 온 동네 팔러 다니는 거예요. 행사 때마다 중간에 이게 협찬물로 막 이래가 막 이 로비에가 넣고 뭐 이래가 한 1년 만에 처리하기, 왜냐면 유통기한 지나버리면 또 끝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제 봤어요. 그래가 이 본인 본전은 못 찾고 조금 이제 손실을 한 1억 정도 받다 그러던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이 가장 이제 황당한 경우죠. 중국 비즈니스 할 때는 항상 그래서 물건이 생산 들어가면 이 절반이 되었던 이제 중간에 들어갈 때 돈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이제 뭐 하는 빨리빨리 해도 손해를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중국 때는 반드시 초기에 신뢰 형성될 때까지는 그런 거는 반드시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중국 비즈니스 때 중요한 거는 그 마진 이야기, 마진. 이런 남아도 한다 그러죠. 이런 남아도 하는데 문제가 생산물가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지고 일반을 벌려야 돼서 중국 수를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면 실패하게 돼요. 실제 제하고요, 아는 이 친구는 이제 중국 친구인데도 이 틱톡 라이브 커머스 쪽에 하는데 이 월 매출액이 지금 급성장해가지고 200, 300억입니다. 월 매출액이. 근데 마진율 1%예요. 그러면 이 1% 갖고 200, 300억 하면 2, 3억이 남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밑에 직원이 50명이에요. 그 다음에 임대료 하면 마이너스죠. 매출액은 1년에 이 1,000억, 2,000억이 막 넘어갈 건데, 원래. 근데 정작 수익률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요구하는 게 이제 우리는 시장이 아주 크다. 그래서 마진율을 아주 박하게 갑니다. 그런 경우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반대 방법을 제가 또 이야기를 해준 거는, 자, 넘기는 이 라이브 커머스에 가는 가격을 이 틱톡 거기에 받는 것도 있지만 1%잖아요. 거꾸로 여기 가격 부분을 넘겨가는 거를 더 올려가지고 전후방에서 보완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거다. 그래서 이 들어오는 제품마다 지금 이 10,000원짜리면 11,000원, 12,000원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남는 이제 런닝 게이트라고 합니다. 수익 부분들을
반반 나누자. 그렇게 하게 되면 저쪽 하는 거에 이 10배 가량에서 수익은 납니다. 그런 케이스들도 아까 마진 부분 안 되면 내부적으로 그런 안들도 안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할까요? 네. 밥때 돼가지고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정말 또 열강해주신 우리 김승호 본부장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내사항 몇 가지 있어가지고 안내사항 빨리 말씀드리고 저희 밥 드시러 가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저 기퉁이 자리에서 이제 반키를 나눠드릴 건데 제가 호명을 하면 반키를 받으셔가지고 이동을 바로 하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조금 쉬시다가 제가 7시 반에 그 다음 수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쉴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8시에 시작을 하고 9시에 최종 수업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식사를 좀 여유있게 하시고요. 그러면은 짐을 챙기셔가지고 뭐 방으로 가실 분들이 이제 체크인 하셔야 되니까 저 뒤에 오시면 제가 방 번호를 키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나오셔서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